컨트롤러의 파일 읽는 부분 만들 거예요. 지금 업로드 AJAX 이 부분은 쓰는 부분이고, 자, 읽는 부분 만들어 볼게요. 읽는 부분도 똑같이 AJAX로, 아니, 제이슨으로 내려보낼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만들 건데, 리스폰스 바디 필요하죠. 왜? 우리가 봉투가 아니고 편지지에다가 파일 내용을 심어 보낼 거기 때문에 리스폰스 바디가 필요하고요. URL은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아니, 디스플레이 파일이라는 걸로 했고요. 요청은 뭘로 올까요? 요청은 게시죠. 왜냐면은 주소창에다가 우리가 파일 네임 해가지고 쭉 줄 거니까. 그리고 이거 다 필요 없죠. 파일 네임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get이 생략된 거죠. 메소드 get은 생략 가능한 거고, 딴 거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스트링만 줬을 때는 얘가 뭐라고요? URI라. URI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도 디스플레이 파일이라고 함수명도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건 뭐죠? 파일 네임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요청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가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http localhost 8080/display. 왜 디스플레이로 바로 가요? 컨트롤러에 뭐 박혀 있는 게 없죠. 리퀘스트 매핑. 그러니까 바로 얘 메소드에 URI로 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파일. 자, 파일 네임이라는 걸 받네요. 그죠? 파일 네임은 뭐 2018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받을 거야. 슬래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는 리퀘스트에 뭘 받을 거라고? 파일 내용을 받을 거라고. 왜 파일 내용을 받을까요? 그냥 파일 객체를 받으면 좋겠는데 파일 객체는 받을 수가 없죠. 제이슨으로. 파일 내용은 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get 바이츠, 그러니까 바이츠 어레이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읽을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다운로드 AJAX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하고요. 자, 파일 네임만 받아볼게요. 파일 네임 대문자로 파일 네임은 파일 네임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파일을 읽어야 돼요. 업로드 패스는 어디 있죠? 지금 여기 있어요. 업로드 패스 우리가 정해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지금 2018 앞부분까지가 업로드 내가 정해준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서블릿 콘텍스트에다가 박아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업로드 패스에 있는 파일을 읽으면 되는 거고. 네, 여기네요. 자, 그 소스에 보면 input stream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인풋 스트림을 파일 인풋 스트림이 싸는 거예요. 읽기 위한 거예요. 아웃풋 스트림은 쓰기 위한 거.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게 확장자죠. 확장자. 맞나요? 마지막 점부터 그 값이니까. 이건 우리가 파일 유틸에 있었죠. 만들었었죠. 파일 유틸스 점 get 파일 익스텐션. 맞나요? 요거죠. 여기다가 파일 네임을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파일에 확장자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 미디어 타입을 하나 갖고 올게요. 미디어 타입을 왜 주냐? 리스폰스 줄 때 파일 내용만 주면 안 돼요. 이 파일이 뭐다라는 것도 줘야 돼요. 이미지다 그러면 이미지로 받은 쪽에서 취합을 할 거고, 이미지 파일로. 뭐 텍스트다 그러면 텍스트로 취합을 할 거고 할 거기 때문에 마이미 타입을 m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파일 유틸스에 있죠. 책이랑 조금 다르죠. get 미디어 타입 기억나요? 여기다가 포맷 네임 주면, 확장자를 주면 그 확장자에 해당되는 마이미 타입을 줬죠. 자, 헤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실어 보낼 거냐면 HTTP 헤더에다가 줘야 돼요. 파일의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일의 타입이라든지 뭐 암호화된 토큰이라든지 이런 건 다 헤더로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HTTP 헤더 하나 만들고요. 자, 헤더에는 여러 가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헤더스로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new http headers.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 인풋 스트림 선언해 놨죠. 인풋 스트림을 트라이 밖에다가 선언하는 이유는 뭐예요? 파이널리에서 닫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닫아야 돼요. 이거는 안 닫히면 안 되죠. 그럼 이게 열어둔 채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라이 바깥에다 놓고 캐치, 그 다음에 파이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주면은 파이널리는 무조건 타죠. 에러가 났든 성공을 했든 뭐 어찌됐든. 그래서 트라이, 캐치, 파이널 요 구조예요. 익셉션이 나면 캐치가 잡을 거고, 익셉션이 났거나 또는 안 났거나 어찌됐든 파이널리는 무조건 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 해주면 돼요. 그럼 인풋 스트림 속에 파일 인풋 스트림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같이 닫혀요. 우리가 그 SQL 할 때 커넥션을 클로즈 하면 리절트 셋이랑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도 같이 클로즈가 되거든요. 근데 걔는 우리가 확실히 닫아줬죠. 리절트 셋도 클로즈 해주고 스테이트먼트 클로즈 해주고. 그 이유는 뭐예요? GC가 돌 때 다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근데 바로 클로즈를 해버리면 바로 메모리에서 비우죠.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거고, 에러가 났을 때는 바이트 어레이 여기 필요 없죠. 바이트 어레이 배드 리퀘스트만 보낼게요. 자, 여기다가는 성공했을 때는 여기다가는 바이트 어레이가 나가야 돼요. 파일 내용. 자, 그러기 위해서 in이라는 input 스트림을 하나 이제 만들 건데, input 스트림은 new file input 스트림이에요. 아, 그러면은 느낌이 오죠.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거는 인풋 스트림의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이 인풋 스트림 타입으로 파일 인풋 스트림, 뭐 여러 가지 인풋 스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인풋 스트림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앱 인풋 스트림, 머시기 인풋 스트림 쭉 있죠, 자식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쭉 자식 보면 파일 인풋 스트림 있네요. 에러 인풋 스트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이 중에 파일 인풋 스트림을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됐나요?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속 받고 있죠. 그럼 인풋 스트림이 부모고 나는 자식이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이니까 원래는 파일을 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어떻게 주냐면 풀 경로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보면 파일 객체를 줘도 되고 파일 디스크립터도 줘도 되고 스트링 네임을 줘도 돼요. 우린 요걸 쓸 거거든요. 파일 객체를 new 해서 파일 만들어서 줘도 되고, 그러게 안 주면 파일 네임을 주면 돼요. 근데 파일 네임만 가지고는 자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풀 경로를 줘야 돼요. 파일을 주고 싶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뭘 붙여줘요? 그렇죠. 업로드 패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업로드 패스는 슬래시로 안 끝나니까, 그죠? 슬래시로 안 끝나죠. 그러면 우리 슬래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슬래시 2008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지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돼요. if 여기 m 타입 갖고 왔죠. 지금 여기서는 뭐만 갖고 와요? 이미지가 아닌 거는 갖고 올 수가 없죠. 기억나요? 네, 여기서 F3을 눌러보면 JPG, GIF, PNG만 있기 때문에 이미지일 때만 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일이 이미지면 널이 아닐 거다. 그래서 우리가 M 타입이 난널이면 이미지니까, 그죠? 뭘 해야 되죠? 마이미 타입 박아줘야 돼요. 텍스트 파일은 디폴트로 텍스트이기 때문에 안 박아줘도 되는데, 자, 컨텐트 타입을 우리가 받은 M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 내려가는 파일이 JPG다, PNG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거 왜 알려줘야 되죠? 안 알려주면 브라우저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내려오는 파일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미지면 이미지 태그에다가 박을 수가 있고요. 이미지가 아니면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헤드 값을 내려줘요. 우리가 HTTP 해가지고 URL 해가지고 바로 뭐뭐.jpg 이렇게 부르면, 특히 아파치 HDOC스에 있는 이미지 부르면 어떻게 돼요? 헤더 누가 만들어줘요? 웹서버가 붙여줘요. 우리가 거기 web.xml 기억나요? 톰캣도 만들어주죠. 여기 보면 그때 기억나죠? PNG다 그러면 마이미 타입을 이렇게 지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톰캣이 붙여줄 수도 있고 아파치가 붙여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확장자가 png로 안 불렀죠. 그냥 파라미터로 준 거잖아, 파일명을.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가 박아주겠다 이거예요. 마이미 타입을. 그래서 마이미 타입을 강제로 박아준 거예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아이콘 같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엑셀 파일이다. 엑셀 파일을 우리가 접근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딱 떠줘야 되죠, 브라우저에. 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일 네임은 이제 자, 서브 스트링 하는데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last index of 언더바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파일 어떻게 만들었죠? 유일한 UUID 값 언더바 진짜 파일명이었죠. 그래서 파일명은 어떻게 주면 돼? 언더바 뒷부분만 하면 그 우리 파일이죠. 왜냐면 첫 번째 언더바는 유니크한 아이디 다음에 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언더바를 찾아가지고 그 위치부터 그 언더바는 빼야 되면은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언더바 다음부터 자를 거예요. 그럼 끝까지 자를 거면 뒤에 안 줘도 된다 그랬죠. 끝까지 자를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은 딸랑 파일명만 갖고 오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헤더에다가 컨텐트 타입은 다운로드 받아라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헤더스, 아까 우리 HTTP 헤더 만들어 놨었죠. HTTP 헤더 여기에다가 set 컨텐트 타입에 미디어 타입 점, 우리가 그냥 스트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미디어 타입이라는 클래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옥테스트림이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파일을 브라우저가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 클라이언트한테 다운로드를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옥테스트림으로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헤더스에 자, add 하면은 헤더에다가 계속 박아넣는 거예요. 헤더도 약간 그 맵 같은 거거든요.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키밸류 쌍으로 주는데, 헤더에다가는 어떻게 주죠? 우리가 키 한 다음에 밸류 뭐 이렇게 줬죠. 자, 우리가 JSP를 하나 보면 이런 컨텐트 타입 볼 때 어떻게 봐요? 자, 컨텐트 타입은 텍스트 HTML, 그죠? 캐릭터 셋 이꼴 뭐 이렇게 아예 그 키밸류를 주는 게 아니고 키밸류를 한 번에 주죠. 그러니까 add가 되는 거죠. 푸시 아니고. 그래서 header.add 해가지고 뭘 줄 거냐, 그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는 걸 주는데, 자, 이거 첨부 파일이다 라는 거 알려주고요. 파일 네임은 자, 이거는 쌍따옴표를 그냥 친 거예요. 내가 쌍따옴표 속에서 쌍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으면 역슬래시 쌍따옴표죠. 그래서 역스트링이 생략되고 쌍따옴표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행을 한번 해볼게요. 개행을 하고, 자,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파일 네임에 get 바이트 하면은 뭐죠? 파일 네임을 바이트로 쪼개는 거예요. 지금 파일 네임, 실제 파일 네임을 뭘로 쪼갠다? UTF-8. 한글이 깨지면 안 되니까 UTF-8로 주는 거예요. UTF-8로 항상 주고, 우리 UTF-8로 받았죠, 받을 때도. 근데 이걸 시스템이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는데, 자바 시스템이 쓰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변수를 하나 뺍시다. 너무 기니까. 변수를 하나 뺄게요. 스트링에서 우리가 그 disposition disp라고 변수를 하나 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링을 만드는데 파일 네임을 바이트로 쪼갠 다음에 UTF-8로 쪼개는 거죠. UTF-8로 쪼개는 건 몇 바이트로 쪼갠다는 거예요. UTF-8 3바이트죠. 3바이트예요. KSC560이나 EUCKR은 2바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UTF-8을 쓴 거예요. fac이나 뭐 if 같은 거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시스템이 알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자바는 UTF-8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기본적으로 iOS 885라는 그걸 써요. 그래서 iOS 취합을 할 건데 쪼갠 다음에 다시 합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좀 어렵죠. 자, iOS 8859-1인데 요게 뭐냐면
UTF-8로 쪼개가지고, 왜 UTF-8로 쪼개야 돼요? 우리가 UTF-8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일명을. 기억나요? 처음에 우리가 업로드 받을 때 UTF-8로 받았죠? 파일명을. 그래서 UTF-8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트로 쪼갤 때는 UTF-8로 쪼개야지 제대로 쪼개지는 거예요. 3바이트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바이트짜리 iOS 8859-1이라고 하는 자바가 쓰는 디폴트 캐릭터 셋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취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트로 쪼갠 다음에 바이트를 다시 뭘로 만든다고요? 스트링으로 만드는데, 스트링으로 만들 때는 어떤 타입으로? UTF-8이 아니고 iOS 8859-1로 바꾼다. UTF-8이라는 건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장할 때 파일명을. 근데 우리 서버도 UTF-8을 쓰고 지금 우리 PC도 지금 UTF-8을 쓰죠. 다 UTF-8을 쓰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하지만 브라우저는, 공용 브라우저는 또는 자바는 다 iOS 885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는 사실은 UTF-8을 안 쓰고 뭐 쓰죠? MS949인가 하는 이상한 걸 쓰죠. MS의 그 캐릭터 셋을 쓰고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통일했냐면 UTF-8로 통일했는데, 시스템은 아직까지 iOS 8859-1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파일명을 안 깨지게 한다, 한글 파일명을. UTF-8로 쪼갠 다음에 8859로 바꿔주면 파일은 내려갈 때 안 쪼개진다. 자, 추가 설명 제가 이거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DSP 플러스, 자, 또 쌍따옴표를 하나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걸면 되죠, 쌍따옴표.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줬어요? 자,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는 헤더가 있는데, 이 헤더는 자, 어태치먼트고 첨부 파일이고,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다운로드 받으셔요 이런 뜻이고, 파일 네임은 안 깨지게 이렇게 준 거예요. 콘텐츠에 대한 추가 설명은 첨부 파일이다 이런 뜻이고, 파일 네임은 자, 이런 거다. 이제 한 줄로 써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컨텐트 디스포지션, 컨텐트 타입 두 개 다 줬어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다운로드 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리턴 되는 거는, 그래서 ioUtils를 다시 쓸 거예요. ioutils to byte array. 자, 그러면은 이 인풋 스트림을 뭘로 바꾼다고요? 바이트 어레이로 바꾼다고. 그러면 이 바이트 어레이니까 우리가 이 값이 되겠죠? 됐나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리턴 타입이 바이트 어레이이기 때문에, 파일 내용을 바이트 어레이로 줄 거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인풋 스트림, 원래는 인풋 스트림에 해가지고 뭐 get 바이트, 뭐 리드 라인 해가지고 루프 돌려가면서 한 주씩 한 주씩 읽어가지고 스트링에 담아가지고 보내야 돼요. 바이트로 쪼개가지고 그걸. 그 짓을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ioutil의 to byte array가. 자, 우리는 200으로 내려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자, 엔티티에다가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줄 수 있는데, 그 리턴 타입은 200으로 줬고 중간에 헤더를 줘야 돼요. 자, 헤더 값을 우리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위에서 이 만든 걸 보내야 되죠. 누구한테? 리스폰스로 보내야 되죠. 리스폰스는 얘예요. 그죠? 리스폰스, 엔티티가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편지 봉투랑 편지지를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지 내용은 뭐라고? 바이트 어레이라고.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가 헤더를 써야 되죠. 이제 헤더 쓰고, HTTP 헤더 쓰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 쓰고. 그래서 200, 우리는 200 주고 헤더까지 다 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인풋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인풋 스트림 만든 이유는 파일 속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넣는 게 아니에요. 파일을 읽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파일을 읽을 때는 인풋 스트림, 쓸 때는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이해돼요?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내가 파일에다가 쓸 때는 훅 내보내죠. 파일 내용을. 그러니까 아웃이고, 파일 내용을 내가 빨대로 쭉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쓸 때는 아웃풋이다. 쓰니까 당연히 아웃풋이고, 읽을 때는 당연히 들어오겠죠. 내용이 나한테.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보내느냐, 내가 받을 거냐. 그래서 인풋, 아웃풋. 자, 그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네임을 한번 불러볼 건데, 자, 일단 디스플레이 그 디스포지션을 안 주게 됐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파일이라고 URL이 나와요. 그냥 URL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이게 WG에서 디폴트예요. 원래 이 없는 파일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되고 나서 불러볼게요. 여기 에러 트레이스가 이렇게 뜰 건데, 여기 보면 오픈 파일 했는데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인보크 디스플레이 네임을 했어요.
근데 노서치 파일과 디렉토리 나오죠. 그죠? 이럴 때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404를 내보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부분을 파일로 바꾸면 되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여기다가 파일 객체를 보내면 돼요. 그럼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 new 이렇게 하면 똑같이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파일이 if file.exist 하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면 리턴 해버리면 되죠. 리턴 하는데 404만 리턴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배드 리퀘스트가 아니고 not found죠. not found. 이게 404 not found거든요. 그럼 요걸 리턴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니까 그 신텍스 에러 났네요. 리턴이 2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하면 404가 떨어져야겠죠. 자, 여기서도 in은 어떻게 해야 되죠? in이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in이 not equal null일 때만. 왜 그렇죠? in이 없는데 지금 자꾸 클로즈 하니까 null 포인트 에러가 났거든요. in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이걸 통과했는데 in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in 클로저에서도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in이 not null일 때만 클로즈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404가 뜬 거죠. 리스폰스 에러, 그죠? 없는 페이지를 보내면, 자, 그래서 존재하는 페이지를 부르면, 존재하는 파일을 보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거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업로드 폼.jsp에서 일단 이 부분만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무슨 경로죠? 지금 실제 경로예요. 파일 2018/2018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는 실제 파일명을 하나 표현하는 거는 실제 파일명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을 하나 만들 건데 get original name이라고 해서 파일명을 주면 실제 파일명만 딸랑 줄 거예요. 그럼 언더바 뒷부분만 주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 건데 여기에 필요한 게 if 체크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체크 이미지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미지 형태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형태면 이미지 태그를 줄 거고, 우리가 이미지 파일이 아니면 그냥 링크만 줄게요. 파일명만 줄게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리턴 일단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자, 파일 네임을 리턴하는데 서브 스트링 할 거예요. 서브 스트링, 서브 str까지만 쓰셔도 되고 서브 스트링 다 써도 되고. 자, idx는 파일 네임 점 인덱스 오브 아까 했던 거죠. 언더바 요거 뒷부분까지만, 뒷부분부터 잘라내면 되죠. 요게 이제 실제 파일일 거예요. 근데 이미지 파일이건 아니건 이렇게 줄 건데, 나중에 여기 이미지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면 이미지 태그를 주고, 일단 우리가 한번 이미지 태그를 한번 줘볼게요. img src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뭘 주면 돼요? 실제 파일 네임을 주면 되죠. 자, 이 실제 파일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주면 되죠? 요 값을 주면 되죠. 그래서 오리지널 네임이라고 하나 잡을게요. 오리지널 네임은 여기다 앵크 태그를 하나 박을게요. 펑션 체크 이미지 타입인데, 자, 파일 네임을 받아서 이게 이미지인지 아닌지만 체크해 주는 놈이에요. 얘는 딴 거 없어요. 정규식을 하나 쓸 건데, 자, 패턴은 슬래시로, 역슬래시로 시작해요. 이렇게 슬래시로 슬래시 자, I 하면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말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JPG로 끝나던가,
끝나던가예요. 또는 이거죠. png로 끝나던가 또는 gif도 하나 넣을게요. gif로 끝나던가. 우리 여기 일단 jpg, png, gif 요 세 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정규식이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인데 요거는 o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pg로 달러는 끝이란 뜻이에요. 시작은 뭐죠? 시작은 요거였죠 그때. 그래서 시작 부분을 체크하고 싶으면 삭갓으로 하면 되고 끝을 하고 싶을 때는 달러로 하면 돼요. 그래서 jpg로 끝나든지 png로 끝나든지 gif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를 붙여준 건 대소문자 구별 안 하는 거예요. 저번에 i 뒤에 g도 붙였죠. 우리 g는 뭐였죠? 중간부터 끝까지 다 비교하는 건데 g가 의미가 없어요. 왜? 예, 우리는 끝부분만 비교하면 되니까. 자, 파일명의 끝부분. 자, 요게 패턴에 이제 매치가 되면은 true가 되는 거죠. return. 자, 파일 name match. 자, 이렇게 해서 매치가 되면 true예요. 그래서 얘가 true를 받겠죠. 이미지면. 자, 요거 이해되나요? 정규식.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에 있는 표현식으로 정규식을 표현하는데 jpg로 끝나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끝나거나 png로 끝나거나 gif로 끝나라. 대소문자 구별하지 말고 확장자가 대문자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 패턴에 매칭이가 되면 true를 리턴한다. 그래서 이미지면 여기가 true가 되겠죠. 이걸 못 쓰겠네. JSP에서 이걸 못 쓰네요. 이래서 JSP를 원래 안 쓰고 그냥 HTML 순수한 HTML로 쓰거든요. 자, 일단 싱글 코테이션으로 바꿀게요. 자, 이 부분도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글 코테이션으로 바꿀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잘 들어왔네요. 근데 여기 이미지가 좀 깨져 보이죠? 여기 파일 네임 부분이 다 빠졌네요. 그죠? URL이. 그래서 src는 슬래시 자, 요 경로를 줄 거예요. 디스플레이 파일. 그래서 파일 네임 이퀄 요 부분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파일 네임 자리에 파라미터가 들어가고 됐죠? 네. 그래서 됐네요. 자, 여기까지 나오면 성공한 거거든요. 지금 소스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완료가 됐을 때, 업로드가 완료됐을 때 오리지널 네임을 갖고 올 거예요. 그 오리지널 네임은 get 오리지널 네임 여기다가 줄 건데 지금 이게 리스폰스 텍스트는 2018 슬래시 파일명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명을 받아서 언더바 다음번 값, 그럼 실제 값이겠죠. 그러니까 실제 파일명을 줄 건데 이미지면 이렇게 줄 거예요. 이미지 태그로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죠? 다운로드라기보다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주고 파일 네임은 파일 네임 자리는 빠졌네. 이미지니까 파일 네임 없죠. alt 값에 있겠죠. 그래서 alt 값 아까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사해 볼게요. 검사 이렇게 돼 있고 alt 값에 파일명이 이렇게 있죠. 지금 언더바 쪽이 빠져야 되는데 alt 값에 이 언더바 부분이 안 빠졌네요. 우리가 s 언더바를 봤기 때문에 s 언더바 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s 언더바 빼고 줬네요. 이미지는 썸네일 이미지 경로가 오죠. 그러니까 이 언더바를 여기서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지면 두 번째에서 빼야 되죠.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빼려면 여기서 한 번 더 빼면 돼요.
RET 한 번 더 쓰는 거죠. 그래서 RET 점 요번에 되겠죠. 한번 자른 거에서 잘라야 되니까 계속 실수하네. RET 점 라스트 인덱스 오브 이렇게 하고 요번에는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 먼저 이렇게 해서 검사했더니 예, Alt에 실제 이미지 몇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파일을 한번 올려볼게요. 흰 모기보.psd 디스플레이 내용 나오죠. 여기서 클릭했을 때 파일 다운로드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뷰 쪽은 완성이거든요. 파일이 첨부가 됐을 때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업로드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하나 변수로 뺄 거예요. 요만큼을 변수로 하나 뺄게요. 이제 업로드된 UF라고 할게요. 자, UF는 업로드 파일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하나 만들 건데, 이거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우리가 여기 업로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리스트,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넣을 건데, 이걸 변수로 하나 뺍시다. 우리가 이거 돈 변수들은 여기다 다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서 잘라가지고, 업리스트라고 하는 거 한번 뺄 거예요. 자, div 점 얘죠. 얘는 클래스니까 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업로드 리스트 div 업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업 리스트 점 append에서 html 추가하는 거 아시죠? 예. 추가할 건데 여기서 그냥 앵커 태그만 하면 한 줄에 쭉 보여요. 그러니까 div로 쌀 거예요. 그래서 div 해가지고 uf 앵커 태그 그 다음에 닫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요 업리스트라고 하는 쪽에다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어펜드니까 달러죠. 달러 업리스트 돔이니까. 네. 지금 이 부분이 스테이터스 부분이고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올렸더니 하나 생겼고, 자, 이번에 이미지 아닌 거 하나 드롭이요. 이 자리에. 자, 그 이미지가 아닌 건 이렇게 나오고, 그죠? 또 이미지 하나 더 올려볼게요. 드롭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미지 아닌 거 이미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쭉쭉쭉 생기게 할 거예요. 네,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f 옆에다가 X자를 하나 붙일 건데, 얘도 앵커 타입으로 이렇게 하나 붙일게요. href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다른 걸로 스팬으로 붙여도 돼요. 근데 스팬으로 붙이면 이제 CSS가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붙일 거고요. 근데 URL이 어떻게 되면 되죠? delete 파일이라는 걸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delete 파일은 이 업로드 컨트롤러에 만들어야 되죠. 지금 우리 delete 파일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delete 파일에다가 파일 네임을 줘야 돼요. 파일 네임은 뭘 주면 되죠? 지금 풀 경로 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줄 건데, 이렇게 하면 이 풀 경로로 이제 지우러 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AJAX로 콜이 안 되고 뭘로 되죠? URL로 콜이 되죠. 주소창에. 근데 우리는 AJAX로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전부 그걸로 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됐나요? 그래서 그 href는 다 필요 없고요. 자바스크립트 콜론 이렇게 하면 아무 짓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onClick을 줄 거예요. onClick 해가지고 onClick은 delete 파일 요걸 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옆에 이제 X자가 하나 붙을 건데, 잠깐 띄우고 X자가 붙을 건데, 딜리트 파일에 전체 경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 파일을 지울 거니까,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딜리트 파일이라는 함수. 이걸 클릭하면 얘가 호출될 거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다 펑션 하나 만들게요. 펑션 딜리트 파일 해서, 이거는 이제 파일 네임이 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ajax를 우리가 콜을 할 건데, ajax는 우리 저번에 reply.js에서 했었죠. 그래서 reply.js에 있는 요 send ajax를 가져올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하려면은 JS로 하나 빼면 좋은데, 일단은 이건 테스트니까, 우리가 업로드 폼도 JS뿐 테스트니까 이 아래다가 그냥 하나 좀 넣을게요. 그래서 send ajax라는 함수를 그대로 가져다 쓸 거예요. 그래서 send ajax는 어떻게 불렀죠?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삭제하는 걸 가져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reply.js에서 그냥 send ajax 갖고 온 거예요. 복사해 온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이미 만들었었던 거고, 그대로 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콜을 할 건데, 주소가 이게 아니죠. delete 파일이라는 걸 할 거고, 파라미터로 파일 네임은 지금 받은 파일 네임, 그죠? 요걸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파일을 지워줘, 이런 뜻이죠. 그러면 delete 파일이라는 놈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석세스가 성공했으면 이제 removed. 뭐가 removed? 자, 이게 아니죠. 파일 네임이 removed.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지웠으니까. remove reply라는 거 delete 파일에서 에러가 났고, 에러 메시지를 찍을 거예요. 콘솔 디버그로. 메소드는 우리는 딜리트를 줄 거예요. 삭제니까. 그러면 ajax 콜을 할 건데, 어떻게 콜을 할 거라고? url이 delete 파일, 파라미터는 파일 네임 이꼴 요렇게 이렇게 줄 거예요. 파라미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럼 업로드 컨트롤러에 우리가 딜리트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얘도 ajax니까 그대로 복사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복사해서 만들 건데, value는 delete 파일로 했다. 메소드는 포스트가 아니고 delete, 그죠? 맞나요? 네. 자, delete 파일로 하고, 메소드명도 바꿀게요. delete 파일. 그 다음에 받는 거는 파일 네임 밖에 없죠? 파일 네임 맞나? 자, 요 이름 그대로 줘야 돼요. 요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가 줘야 돼요. 그래서 자, delete 파일 네임만 찍어 볼게요. 파일 네임 잘 왔는지.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지우면 되죠. 파일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울 거예요. 그래서 try 속에서 이제 IO exception을 던지기 때문에 try catch로 쌀 거예요. is image라는 불리언을 하나 잡을게요. is image 해가지고 파일 utils에 get mime type, media type. 근데 확장자를 줘야 돼요. 확장자는 뭐죠? 파일 name 점 last index of 어디까지? 점까지. 그죠? 확장자 앞부분이니까 점까지 한 다음에 플러스 1 하면은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 했죠? get file extension이라는 파일 유틸리스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바꿀 거예요. 자, 파일 유틸리스의 get file extension. 자, 이렇게 해서 파일 네임 써주면 되죠. 그럼 확장자를 줄 거고, 그 확장자로 미디어 타입을 가져올 거예요. 널이 아니면 이미지죠? 맞네? 자, 이 부분 이해돼요? 요 한 줄. 자, 파일 트랙에 미디어 타입을 갖고 올 건데, 이 확장자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이 파일 내가 지금 어떤 걸 지워줘 했는데, 이렇게 지울게요. 끌게요, 잠깐. 자, 이 파일 지워줘 하는 파일 네임의 확장자가 JPG, PNG, GIF면 얘가 널이 아니겠죠?
미디어 타입. 그러니까 널이 아닐 때만 이미지라고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is 이미지면 처리를 하고요. 리얼 네임이 요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s를 우리가 빼줄 거예요. s 언더바 요 자리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요 라스트 슬래시까지 잘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점 서브 스트링, 자 라스트 슬래시가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에요. 여기서 하나 두 칸만 가면 되죠. 두 칸만 플러스해서 나머지를 다 잘라오면 뒷부분 다죠. 됐나요? 예. 자, 요게 리얼 네임이에요. 자, 썸 네임이 자체가 지금 썸 네임이에요. 그래서 요 파일을 먼저 지우고, 이미지일 때는 원본 이미지도 삭제하자. 여기다 주석을 하나 달아둘게요. 저도 헷갈리니까. 이미지면 원본 이미지도 삭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리얼 네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리얼이라고 하고 파일 네임 점 리얼 네임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리얼 점 딜리트 여기까지 해주는 거죠. 그 리턴 타입은 뭘 해주면 돼요? 삭제됐다 안 됐다 이걸 줄 건데 이렇게만 줘볼게요. 에러 났을 때 에러 딜리티드는 여기도 OK를 줄게요. 그냥 성공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딜리트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뭘 했었죠? 파일이 읽는 부분, 그죠? 디스플레이 파일, 그죠? 그 파라미터는 뭘 받았죠? 파일 네임. 이렇게 해서 파일을 우리가 봤는데, 자, 인풋 스트림 하나 열었어요. 자, 이제 트라이 위드로 해서 인풋 스트림을 열어도 되는데, 여기 지금 다른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트라이 위드를 안 썼어요. 트라이 위드 써도 되죠. 근데 트라이 위드를 쓰면 인풋 스트림이 이거 전에 열리죠. 그러니까 조금 단점이 있어요. 필요할 때 딱 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인풋 스트림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트라이 위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 파일도 여기 위에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맞네? 파일도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쓴 거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인풋 스트림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 스트림 하나 만들어서 인풋 스트림에다가 이 파일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파일에 빨대를 꽂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빨대를 꽂아서 쭉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 스트림은 지금 아직 파일을 읽은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읽어요, 지가. 언제 읽냐면 요럴 때 읽겠죠. 자기가 쓰일 때. 됐나요? 이렇게 바이트 어레이로 바뀌어질 때, 그럼 스트림으로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쭉 올라오듯이 파일 내용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읽어서 어레이로 바꾸고, 자, 그러니까 바가지로 푸는 것처럼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냥 쭉 내보낸다. 그 다음에 이미지일 때는 콘텐트 타입을 그냥 미디어 타입, 뭐 JPG다 뭐다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아닐 때는 이제 원본 이미지 파일명을 그대로 내려 보내줄 거예요. 왜냐면 save as 원본 이미지, 원본 파일명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명을 그대로 내려 보내주기 위해서 이 컨텐트 디스포지션을 준 거예요. 이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는 건 이 파일에, 이 컨텐트의 특성이나 뭐 이 디스포지션이 그 기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일의 성질이 뭔데, 그래서 첨부 파일이고 파일명은 이런 거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컨텐트 디스포지션은. 그리고 이제 파일명은 한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UTF-8로 만들었으니까 UTF-8로 쪼개고, 이 앞부분은 쪼개는 거예요. 파일 네임을 쪼개서 바이트 어레이로 쪼갰죠? get 바이트 하면 바이트 어레이 나오는 거 알죠? 네, 바이트를 쪼갠 거를 iOS 8859-1이라는 캐릭터 셋으로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2바이트짜리로. 그래가지고 내려보내서 억울해져서 내려가면 클라이언트에서 iOS 8859로 다시 디코딩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딜리트 파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파일 삭제할 때도 어떤 파일 삭제해 주시오 라고 이제 보낸 거고, 이 파일이 이미지냐 체크해서 이미지면 원본 이미지도 삭제해야 돼요. 왜냐면 현재 이미지라면 썸네일 경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썸네일 경로를 지워주고, 이미지가 아니라면 그 원래 파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파일 지워줬고, 자, 이미지라면 원본까지 같이 지워주고, 자, 딜리티드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JS 쪽에서는, 자, 업로드가 완료됐을 때 이 링크를 달아줬어요. 파일명에. 그죠? 그래서 링크는 전체 경로인데 디스플레이 파일, 좀 전에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만든 그 디스플레이 파일이라는 걸로 경로를 줬고, 오리지널 네임, 원래 파일명만 여기다 보여줬어요. 오리지널 네임은 이미지라면 이미지 태그를, 이미지가 아니라면 그냥 원본 파일명을 이렇게 줬죠. 자, 그렇게 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자라고 하는 걸 하나 붙였어요. 이 X자는 딜리트 파일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딜리트 파일 메소드를 콜할 건데, 펑션을. 딜리트 파일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파일 전체 경로를 주고, 딜리트 파일. 좀 전에 우리가 만든 딜리트 파일을 호출하겠죠. 그래서 딜리트 파일에서 성공했으면, 얼럿 하나 띄우고, 그 현재 그 파일, 내가 X자를 누른 그 div를 삭제해 주는 거죠. 그 div를 찾은 다음에, 그 앵크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앵크 태그에 parent div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div 붙여서 어펜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 읽는 것과 삭제하는 것, 이걸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그 게시판에다가 실제로 파일 첨부 기능 붙일 거고요. 등록이나 수정, 게시글 등록 수정해서 붙일 거고, 게시글 읽기나 목록에서 첨부 파일을 한번 쭉 뿌려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태치라는 테이블 만들고, JSP도 고쳐야 되고, 자바 이제 컨트롤러도 조금 수정을 해야겠죠. 그 작업을 내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네.